지금부터는 소회의실 기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줌이라는 온라인 회의 공간은 발언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참여자분들 모두가 일괄적으로 드러내야만 해요. 그 말인즉슨 그 소리들을 모니터를 하려면 다른 분들은 다 무금 상태에서 오롯이 그 내용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리에 따라서는 소규모 그룹 토의 혹은 뭐 별도의 활동들을 따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 저희 한꺼번에 모여있는 이 공간 군데군데에 칸막이를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별도의 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소회의실 아이콘을 활성화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이곳은 중앙 모임이 공간이 될 것이고 여기 주변에 작은 회의 테이블, 작은 세부 공간들이 마련이 될 거고요. 그 안을 오고 가면서 필요에 따라 이 선택적으로 개별 토의들, 그룹 활동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회의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몇 개의 세부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지 개수들 설정하실 수 있어요. 맨 앞 숫자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클릭 가능한 화살표 버튼들이 있거든요. 요거 한 번씩 클릭해 가면서 필요한 만큼 회의방 만드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단 2개의 공간만 필요하다고 설정을 했을 때 하단에 있는 옵션들 중 하나 더 선택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할당이라는 이 메뉴의 경우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임의로다가 이 자리에 계신 참여자분들을 각각의 회의 공간으로 안내해 드리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자, 그 말인즉슨 제가 어떤 회의방으로 들어가게 될지 모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선명한 주제별 토론을 한다거나 제가 필요로 한 공간에 가서 시간을 쓰고자 할 때는 자동으로 할당이 아니라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직접 선택하도록 허용 옵션을 클릭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별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혹은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주제화된 공간을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주도적으로 방을 고르겠습니다 라는 의미, 참여자분들이 그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마지막 체크박스를 클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소회의실을 통해 그룹회의를 진행을 했을 때 특정 주제에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그를 제외한 다른 그룹방들에서 의견이 잘 수집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동으로 할당을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2번째 메뉴는요. 회의방을 개설한 그러니까 호스트가 이 자리에 계신 참여자분들을 이쪽 방으로 가실게요 라고 이렇게 가이드 해주게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통한 이 접속자 분들 같은 경우 A방으로 가실게요. B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선택을 해드린다라는 뜻인 거죠. 자, 이 회의방의 입장 권한을 호스트가 갖게 될 경우 수동으로 할당, 참여자 게스트분들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하게끔 권한을 나누고자 할 때는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 요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소회의실 1과 2, 2개의 목록 보게 되실 겁니다. 회의방 이름 위에다 마우스 올리고 이름 바꾸기 버튼을 클릭해서 기존의 글씨 지우시고 여기 필요한 내용들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경우 줌 활용 강좌, 기초 입문반과
심화 응용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작성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사실 이 소회의실 요거 미리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일찍 들어오셔서 회의방 이름들 다 기입하고 난 후에 상단에 X 버튼 눌러서 일단은 창 닫으셔도 돼요. 미리 개설을 한 다음에 회의 쭉쭉 진행하시다가 본격적으로 그룹 회의 멘토링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가늠이 되는 순간 그때 하단에 있는 소회의실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시고요. 이제 기존에 기입해 두었던 것들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셨으니 그 회의방 이름 오른쪽에 있는 할당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당을 누르면요. 네, 호스트인 저를 제외한 다른 참여자분들의 성함이 목록으로 뜹니다. 기억하시죠? 지금 이 소회의실 같은 경우 제가 수동으로 참여자분들을 할당하겠다라는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요 세 분 어디로 모실 건지 직접 클릭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트북 참여자분 여기 이름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한다면 이 노트북 참여자 입문반으로 안내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심화 응용반으로 다른 분들 안내해 볼까요? 그러면 그 응용반 목록에 있는 할당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 아직 방으로 안내받지 못한 다른 두 분의 성함을 클릭한 다음 저 아래에 소회의실 열기 누르면 됩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참여자 세 분에게 소회의실에 초대되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전달이 될 거예요. 클릭을 해보면 네, 저기 오른쪽 상단에 모든 참가자 초대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고요. 핸드폰에서처럼 지금 이 회의방 참가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겠습니까? 라는 버튼을 띄우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장비가 각각 회의실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공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별도의 공간으로 흩어져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창 지금 보실게요. 호스트인 저는 각각의 분들이 그 방에 무사히 도착하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연두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는 거죠. 지금처럼 하얀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분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직 소회의실로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혹시나 이동하지 않은 그 중앙에 계신 분 다른 공간으로 재안내가 필요할 경우 그 성함 위에다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끝에 이동이란 이름의 버튼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이동 버튼을 누르면 현재 응용반에 계신 이분을 입문반으로 대체 안내해 드릴 수도 있어요. 호스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재안내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참여자가 각각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중앙 공간에 남아있는 건 호스트인 저 한 명뿐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 잠깐 대기 시간을 쓸 수도 있지만요. 각각의 소회의실에서 필요한 시간들 잘 쓰고 계시는지 그 방방마다 입장을 해서 상황들을 중간 체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하단에 소회의실 버튼을 눌러서 회의방 이름 오른쪽 끝에 있는 참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쪽으로 입장해 보는 거죠. 참가 버튼 눌러 정말 들어갈래요? 예 버튼까지 눌러보면은 네, 보시다시피 저희 전체 4개의 기기들이 접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안내된 2개의 장비들과 저까지 이렇게 3명만 오붓하게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방 들어와 봤으니 이번에는 응용반도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역시나 화면 하단에 소회의실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심화 응용반 라인 오른쪽 끝에 있는 다른 방 참가 버튼을 눌러서 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뒤집혔네요. 저희 둘만 이렇게 또 시간을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토론, 토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저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개인 시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스크린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소회의실 나가기라는 이름의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네, 지금 이 작은 방 바깥으로 나가 다시 중앙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시 중앙 공간으로 모여 각각의 방에서 주고받으셨던 이야기들을 공유해야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제가 방마다 들어가서 언제까지 나올게요 라고 안내할 수도 있지만 이 소회의실에는 더 좋은 기능이 있어요. 역시나 화면 하단에 소회의실 버튼을 클릭해보면 보고 계시는 창 하단에 브로드캐스트라는 아이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 눌러볼게요.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라고 이 메시지 칸에다가 기입할 수 있는 거죠. 작성하고 하단에 있는 브로드캐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네, 지금처럼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들의 안내 메시지가 띄워지는 거죠. 아마 그것들 확인하신 후 이제 발언된 내용들 최종 정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5분이 흘러서 이제는 소회의실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이 붉은색 버튼 클릭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그 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부수적으로 체크해보면 좋을 온라인 모임 강좌 운영 팁에 대한 내용들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저희 모든 내용들을 모니터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글씨나 그림들 너무 작다면 보는데 분명히 제약이 클 거예요. 그래서 PPT나 한글 문서의 경우 폰트 크기를 16에서 20포인트 이상은 주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혹시나 컴퓨터 바탕화면 혹은 어떤 아이콘들을 사용하는 법, 그에 더해서 컴퓨터 화면 자체를 미러링을 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 10을 기준으로 PPT 만들어 본 건데요. 바탕화면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설정이라는 메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오른쪽처럼 모니터 세부 설정을 위한 창이 새롭게 뜨는데요. 거기 위쪽에 보면 배율 및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보통은 100%나 125%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125%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약간 모니터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요거 125% 혹은 150%까지 화면 배율을 좀 확대해 보시면 어떨까요? 글씨 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용들 읽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우스 커서도 크게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의 기본 옵션이 있기도 하고 저는 현재 스팟 마우스라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을 컴퓨터에 설치를 했어요. 이 동그란 원으로 아이콘의 위치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를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거죠. 요것들 필요한 내용들 같이 보시는데 방향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치면 레이저 포인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 화면 저희 입문 동영상에서 같이 보셨는데요. 혹시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대체한 이미지 디자인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그야말로 오프라인에서 보게 될 입간판이나 현수막을 이렇게 재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밌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그 웹브라우저 글꼴 크기를 확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 다음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프로그램을 웹브라우저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 그런 특정 사이트를 미러링해서 함께 화면 공유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 웹브라우저라는 것이 워낙 많은 정보들을 다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상태로 바로 미러링을 할 경우 그 안에 내용들 참여자분들 잘 못 읽으세요.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이 줌을 통해 접속하시는 분들 사실은 컴퓨터보다 스마트폰 접속자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글씨가 작을 경우 5인치에서 6인치 정도밖에 안 되는 액정 화면으로 그거를 읽기란 굉장히 좀 불편한 시간들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접속 상황들을 고려해서 웹브라우저 화면을 확대해 함께 보는 것도 괜찮은 기획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크롬 같은 경우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URL을 작성할 수 있는 그 주소칸 오른쪽 끝에 이렇게 점이 3개 찍힌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크롬은 세로로 점이 3개가 찍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점이 3개가 찍혀 있는데 그 버튼 클릭하면 글꼴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버튼을 찾아보실 수 있다 보니 요거 통해서 좀 크게 글씨들 띄워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회의방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들 녹화해서 나중에 모니터 하거나 활동 기록용으로 백업해둘 수 있는 거죠. 그를 위한 버튼은 스크린 하단 요 기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누르면 해당 동영상을 내 접속용 컴퓨터에다가 파일로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해둔 그 줌이라는 회사 온라인 저장소죠. 클라우드에 기록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자, 무료 버전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더 안정적으로 파일 백업하실 수 있도록 이 컴퓨터의 기록 버튼을 누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버튼을 누른다는 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Recording in progress. 녹화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전달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이 녹화 버튼을 누르기에 앞서서 회의 참여자분들에게 촬영될 수 있습니다. 그 녹화본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미리 안내 동의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자리하다 보니까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제 모습이 너무나 쉽게 캡처되고 배포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안함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 있게 내 이 초상권이 보호되고 있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가늠하실 수 있도록 꼭 사전 공지한 후에 이 녹화 기능들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줌 활용과 관련된 응용 동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을 해야 하는 때다 보니까 줌이라는 프로그램 계속 좀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낯설고 소개된 기능들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저것 복습해보시면서 자꾸 손에 기를 들여보는 시간들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